안녕하세요. 시가총액이 큰 우리나라 기업들 실제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상장사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대전의 빵집 성심당보다도 돈을 못 버는 곳이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어서 대체 빵집보다도 돈을 못 버는 상장사는 어딘지 직접 그 회사 대표님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주주된 입장에서 말이죠. 이 뉴스를 보면 성심당의 작년 영업이익은 315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다트에 올라온 이 로또 성심당이죠. 성심당의 재무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아래에서 여기 진짜 23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314억 9,600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계속 보면 성심당보다 기업 운영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장사는 코스피에서는 46%인 373개 뿐이고 코스닥에서는 9.9%인 161개 뿐이라고 합니다. 처참하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댓글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댓글을 살펴보면 애초에 상장사 목적이 개미들 돈 빼먹으려는 데 있다는 이런 말. 그래서 대체 어떤 회사들이 돈을 이렇게 못 버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코스피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내의 종목 가운데 빵집보다 못한 기업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315억 원보다 작은 그런 기업을 찾아본 겁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기업은 55위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이 회사는 이 아래에 기업 계율을 보면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래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은 23년도에 88억 원, 당기순이익은 50억 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 전망은 없지만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30억 원 적자, 2분기 마이너스 37억 원 적자가 나온 걸로 보면 올해도 크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빵집보다 돈을 못 버는 회사인 거죠. 그래도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고 언젠가는 2차전지가 날아오르게 되면 그딴 빵집보다 돈을 몇 배, 몇십 배는 더 많이 벌 텐데 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투자해야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전망으로 빵집보다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넘어가는 국내 코스피 대기업, 코스피 시가총액 55위인 이런 기업이 아무리 경기를 탄다고 해도 빵집보다 돈을 2년 연속으로 못 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주가라도 낮아지던지 말이에요.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를 보면 24년도 1월에 24만 4천 원 정도를 찍고 지금은 11만 7천 원 정도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죠. 다만 최근 미국 연준의 B컷 금리 인하 이후에 2차전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저도 유튜버니까 카메라 들고 회사 대표님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회사 경영 왜 이 모양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포항에 있는 회사까지 찾아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네이버 로드뷰로 회사 전경 한번 보고 이메일로 대표님께 안부 메일 넣어봤습니다. 대표님께 전달 부탁드린다고요. 답장이 올진 모르겠어요. 혹시 대표님 답장 오면 다음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게요. 아마 그냥 담당자 선에서 읽고 휴지통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유튜브 구독자가 4,000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구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 시가총액 64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회사는 LCD O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래에서 실적을 보면 역시 적자입니다. 그런데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2022년도 2조 원 적자를 냈고 23년도 2조 5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24년도 올해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4,600억 원 적자, 2분기에는 마이너스 930억 원 적자였습니다. 실적만으로 어떻게 주가를 판단하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돈 버는 만큼 주가 수준이 맞춰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못 번다면 시가총액 코스피 64위가 되면 안 되죠.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 초에 13,000원 정도 하던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지금은 11,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만나 뵙고 기업 상태가 왜 이런지 돈을 벌 생각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4,000달이 유튜버가 가봤자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인사말만 보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가총액 75위인 SKC입니다. 이 회사는 리튬이온 2차전지 소재 및 반도체 소재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재무를 보면 23년도 적자, 24년도 적자 예상입니다. 빵집 영업이익 315억 원은커녕 한 푼도 못 벌고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2차전지 경기 흐름 때문이라고요. 2년 연속 적자에 돈을 못 벌 정도라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죠. 주가라도 낮아져야죠. 돈 버는 만큼 말이에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6월 중순 20만 원을 찍고 지금 13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버니까 SKC 회사 찾아가서 대표님이랑 차 한잔하면서 기업 운영이 왜 이 모양인지, 언제 다시 돈을 벌 예정인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번 만나자고 전화 걸어봐야 구독자 4,000달이 유튜버 무시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님 인사말만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많이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유명한 유튜버가 된다면 언젠가는 저분들 만나서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SKC 대표님은 새로운 미래 열어갈 거고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큰 꿈 꾸겠다는 인사말 남기셨습니다. 부디 기업 경영 잘 하셔서 주가도 함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코스피 시가총액 89위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어때요? 네이버에 나오는 2019년도 연간 실적으로 볼 때 작년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한 푼도 못 벌고 계속 까먹고만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이렇게 한 푼도 못 버는 회사인데 대체 어떻게 코스피 시가총액 89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주가를 보면 올해 초 12만 4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내려서 6만 6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홈페이지에 대표님 인사말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 로드뷰로 회사 전경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100위권 내에서 시가총액 93위 SK바이오사이언스, 빵집보다 돈 못 버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 기업이죠.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래에서 재무 정보를 보면 23년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20억 원 적자를 냈고 올해는 1분기에 마이너스 281억 원 적자, 2분기에는 마이너스 199억 원 적자입니다. 빵집보다 돈을 못 벌고 있죠. 이렇게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답게 주가 흐름도 계속 내리막입니다. 21년도 8월에 36만 원이 넘었던 주가는 올해 초 7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은 5만 4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접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님 만나 뵙고 차 한잔 마시면서 지금 경영 상태 왜 계속 적자인지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그냥 대표님 사진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권 내에서 빵집보다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가끔 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몇 개 분기 연속으로 또는 2년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는데도 아직도 시가총액이 이렇게나 높게 유지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에 그동안 쌓아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주가 흐름을 보면 멋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접근할까봐 여기가 저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코스닥을 살펴볼 건데 코스닥은 너무 심각했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권 내에서는 5개 회사가 빵집보다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100위권 내에서 종목 찾으면 거의 대부분 이 영상이 3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코스닥에서는 10위권 내 종목만 찾았습니다. 코스닥 10위권 내 종목 가운데 빵집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은 5개나 됩니다. 그리고 모두 제약 바이오 기업이죠.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3위인 H1B, 5위인 엔캠, 6위인 리가캠바이오, 8위인 삼천당 제약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은 정말 바이오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들 기업은 공통적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도 기술 특례로 상장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상장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의 실적이 나와도 5년간 관리 종목 지정이 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래에서 실적을 보면 이렇게 계속 적자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은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까? 바로 바이오 기업의 특성 때문이죠.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 약이 완성돼서 실제 매출과 이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때 연구개발 인력이나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오게 되죠. 최근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은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최근 연준 빅컷이 최대 호재일 듯 합니다. 이런 바이오 기업들 투자할 때 회사 홈페이지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알테오젠의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 파이프라인에서 무슨 약을 개발 중이고 임상시험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면서 투자에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알테오젠 홈페이지 보면 여기 파이프라인 있죠?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약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약 가운데 3가지는 벌써 이렇게 3상 임상이 끝났고 2개는 1상과 2상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약으로 그러면 얼마나 돈을 버냐,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걸 보려면 다트에 올라와 있는 기업 보고서를 보면서 여기에 설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만든 히알루로니다제는 임상 3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품목 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다트에서 보면 해당 약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매년 매 분기 계속 100억 원, 200억 원 적자가 났지만 이런 약 한 개 성공하면 이후부터는 이전에 적자 났던 거 다 갚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임상 3상이 끝난 약만 해도 벌써 3개나 되잖아요. 아무튼 코스닥 내에 큰 시가총액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은 이런 꿈을 갖고 적자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미리 많이 올라버린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알테오젠 같은 회사는 임상이 거의 끝난 신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면서 지금도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적자투성이에 이제 겨우 임상 1상을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박 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많은데 이런 건 주의해야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회사 경영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 전망 등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구독자 4,000달러 유튜버 똑같죠. 안 만나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인사드리고 부디 신약 개발 꼭 성공하셔서 개미 투자자들 돈 많이 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빵집보다 돈을 못 버는 상장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기 흐름에 따라 돈을 못 벌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들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나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업이 안 된다고 경기를 탄다고 그래도 빵집보다도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들 가운데 빵집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있다면 여러 가지 분석해 보시면서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뭘 투자를 해야 되나? 일단 빵집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간 영업이익 315억 원, 분기당 80억 원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그래도 빵집보다 나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 기준, 그러니까 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뭐 상패 예정 막 이런 종목, 이런 최저 기준만을 보고 투자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빵집보다 돈을 못 버는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오늘 나왔던 기업의 대표님들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